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한 여성의 여정입니다.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 사랑과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살의 윤서는 결혼 6년 차였습니다. 남편 민호와의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죠. 둘 다 일을 하고 아직 아이는 없었으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디자인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민호는 IT 회사의 개발자였습니다. 그들은 중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윤서는 작은 방 하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꾸며 퇴근 후에도 가끔 일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아. 민호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 공간도 인정해주니까. 가끔은 소통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맞는 편이야.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윤서는 이 소식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라니, 내 직장은 어떻게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잖아. 회사에 얘기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직을 해도 좋고. 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지지할게. 다행히 윤서의 회사는 주 3일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었고 그녀는 일주일에 2번만 회사에 출근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부담을 덜어주었고 윤서와 민호는 본격적으로 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부동산 앱을 통해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며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상적인 집을 찾았습니다. 와,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 창문으로 보이는 공원도 좋고 주방도 넓고 무엇보다 내 작업실로 쓸 방이 따로 있어서 좋네. 우리 집들이 파티라도 열어볼까? 그래, 좋지.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부모님 집이랑 되게 가까워. 걸어서 15분 정도면 가. 윤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존경했지만 그들과 너무 가까이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의 시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고 특히 시어머니 영숙 씨는 가끔 윤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걸어서 15분이면 정말 가깝네. 좋지 않아. 엄마가 너랑 가까이 살게 되면 좋아하실 거야. 항상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하셨잖아. 그렇지. 좋을 것 같네. 그 순간 윤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간섭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차피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5분이면 그래도 적당한 거리가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결국 윤서와 민호는 그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과정은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법이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그 스트레스를 상쇄시켰습니다. 이사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느라 바빴죠. 윤서는 특히 자신의 작업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공간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실 정리 다 됐어? 나 이제 회사 가야 해. 거의 다 됐어. 오늘부터 재택근무 시작이니까 집에서 마저 정리할게. 알았어. 그럼 난 이만 출근할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놀러 오신대. 집들이 겸해서. 오늘? 집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이해하실 거야. 난 이만 갈게. 윤서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풀지 않은 박스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거실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회사 업무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 영숙 씨가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집 정말 잘 꾸몄네. 가까이 와서 너무 좋다. 이제 자주 볼 수 있겠어. 네, 어머님. 저희도 기뻐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직 집이 좀 어수선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영숙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윤서의 작업실을 보고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방은 뭐 하는 곳이니? 손님 방? 제 작업실이에요. 재택근무도 하고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요. 그렇구나. 방 하나를 다 그런 데 쓰다니. 나중에 아이 생기면 아이 방으로 써야겠네. 네,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윤서는 시어머니에게 차와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영숙 씨는 새 집이 마음에 든다며 계속 칭찬했지만 동시에 작은 조언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이렇게 달면 더 예쁠 것 같다. 소파는 저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등등.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떠나기 전에 윤서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다음 주에 마트 세일 때 장을 좀 봐야 하는데 내가 날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버스 타기가 좀 힘들어서. 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서는 이 작은 부탁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와 민호는 새 집에 완전히 적응했고 생활 패턴도 안정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윤서는 주 2일만 사무실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더 자주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트에 가는 김에 몇 가지 물건을 사다 달라는 부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주변 약국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런 부탁들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셨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정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의 빈도와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어느 날은 스마트폰 앱 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좀 알려줄 수 있니? 아, 그거요? 간단해요. 사진을 길게 누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한번 와서 직접 보여줄 수 있니? 지금요? 제가 지금 회사 프로젝트 마감 중이라. 그래? 바쁘구나. 그럼 저녁에 민호랑 같이 올 수 있니? 내가 저녁도 준비할게. 알겠습니다. 저녁에 들를게요. 윤서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마감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녁 약속이 생겼으니 더 서둘러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와 민호는 시부모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고 민호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호는 이런 거 설명하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별 말씀을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부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터넷 쇼핑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어느 날은 새로운 TV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런 부탁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친딸 같아. 라는 말을 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부탁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미안한데 내가 머리 염색을 하려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염색약도 샀어. 민호는 이런 거 절대 안 해주거든. 네, 언제 오실래요? 지금 갈 수 있을까? 내가 염색약 가지고 갈게. 그럼 1시간 후에 와주실래요? 제가 지금 일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 알았어. 1시간 후에 갈게. 윤서는 전화를 끊고 캘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설정을 도와달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인터넷 쇼핑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도 일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한데. 윤서는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감이 코앞에 닥친 프로젝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 염색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걱정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윤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머리 염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자랑, 이웃 이야기, 그리고 윤서에게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 등을 했습니다. 윤서야,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빨리 가져야 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네,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 내가 손주 보는 거 도와줄게. 내가 가까이 살잖아. 윤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녀와 민호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윤서는 경력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민호도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리 염색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떠난 후 윤서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왔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별로네. 어머님이 오셨었어. 머리 염색 부탁하셨어. 아, 그래? 잘해드렸어? 응.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부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도와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머리 염색을 도와드려? 넌 잘하잖아. 엄마도 내가 해주는 걸 좋아하시고 친딸 같다고 하시던데. 나도 내일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해.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잖아. 가끔 도와드리는 건데.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가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 시어머니의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비슷한 부탁들도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친정어머니 역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거나 쇼핑을 도와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친정은 멀리 있어서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 그냥 바쁘다고 다음에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다시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변해야 하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윤서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 청소를 도와달라거나 옷 수선을 부탁하거나 심지어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윤서는 매번 이런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감 업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가 내일로 다가와 있었고 윤서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더 다듬으면. 시간이 없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줄래? 어머님. 왜? 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이 블라우스에 단추가 떨어졌는데 내가 좀 달아줄 수 있을까? 너는 바느질도 잘하잖아. 윤서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마감 시간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 3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급격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아, 그래? 바쁘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올게. 윤서는 시어머니의 서운해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작은 도움을 원했을 뿐인데 그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빨리 해드릴게요. 윤서는 결국 시어머니의 블라우스 단추를 달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30분을 잃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감을 앞둔 윤서에게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서둘러 작업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중력은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집중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결국 윤서는 그날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래. 벌써 10시야. 마감이 내일이라서.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좀 늦어졌어. 엄마가 뭐하러? 단추 떨어진 블라우스 수선해 달라고. 아, 그래? 밥은 먹었어? 아니, 시간이 없었어.
내가 뭐라도 해먹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미안해. 그냥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녹초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다행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만족스러워했고 윤서의 상사도 그녀의 일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자신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충분했다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컴퓨터 문제였습니다. 윤서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정말 못하겠어. 네, 어머님. 윤서야, 내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화면이 파랗게 변하면서 뭐라고 글자가 뜨는데. 블루 스크린이군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중요한 사진들을 거기 저장해뒀는데 내가 좀 와서 봐줄 수 있니? 윤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피곤했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말 고마워, 윤서야. 넌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구나. 전화를 끊은 윤서는 차를 돌려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그냥 안 돼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지?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윤서는 자신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왜 아니오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걸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항상 착한 아이,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는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지. 윤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녀는 항상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거나 급식 당번을 대신해 주거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내게 부탁하면 거절하는 게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생각에 잠겨 있던 윤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윤서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이사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어때? 글쎄, 솔직히 좀 힘들어. 왜? 새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집은 좋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부탁을 하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내 삶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부탁들인데? 머리 염색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고치기, 쇼핑 도와주기, 병원 데려다주기. 정말 다양해. 요즘은 거의 매일 뭔가를 부탁하셔. 왜 거절을 못해?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어머님이 친딸 같다고 하실 때마다 더 거절하기 어려워. 사실 이건 비밀인데 내 친엄마도 비슷한 부탁을 많이 하셨어. 그때도 너무 부담스러웠거든. 그럼 내가 원래 그런 성향이구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지. 윤서는 지연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부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그녀 자신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웠어. 특히 가족한테는. 윤서야, 너도 내 삶이 있어. 내 경계를 세우는 건 누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경계. 그래, 경계가 필요한 것 같아. 물론이지. 사람들은 내가 경계를 세울 때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민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나를 이해해줄까? 그건 내가 솔직하게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지. 하지만 남편이라면 내 감정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통화를 마친 후 윤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녀는 항상 착한 아이였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스맨이 되었을까? 어쩌면
변해야 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어. 윤서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경계 세우기, 거절하는 법, 사람 기대와 나의 욕구. 그녀는 여러 심리학 글과 자기계발 책에 대한 리뷰를 읽었습니다. 그중 한 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신적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문장은 윤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이사를 가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나왔어. 뭐해?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윤서는 민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감정이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나 정말 지쳤어. 시어머님의 부탁이 너무 많아서 내 시간도 없고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 그렇게 많이 부탁하셨어? 난 몰랐네. 응, 거의 매일 뭔가를 부탁하셔. 나도 어머님을 돕고 싶지만 이건 너무 과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좀 더 어머님을 도와주었으면 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봐. 사실 엄마가 널 많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일과 내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함께 어머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엄마한테도 이야기해볼까? 아직은 내가 직접 어머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하지만 내 지지가 필요해. 알았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민호와의 대화 후 윤서는 더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인터넷에서 경계 세우기에 관한 글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자들의 조언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지 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말들이 윤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 바쁘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택시비를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병원 예약을 다른 날로 옮겨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택시 탈게. 통화를 마친 윤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성공에 힘입어 윤서는 더 큰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할 시간을 잡았습니다. 주말 윤서는 시어머니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윤서야, 뭔가 심각해 보이네. 어머님께서 저를 신뢰하고 의지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제 일과 개인 시간 때문에 모든 부탁을 바로 들어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최근에 회사 일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윤서의 말에 영숙 씨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서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부탁했구나. 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걸 좋아해요. 단지 가끔은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서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어머님 댁에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다만 사전에 약속을 잡으면 제가 시간 조절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숙 씨는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자주 부탁했구나. 너도 바쁜데 토요일에 시간 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지. 나도 내 시간을 존중해야겠구나. 정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내가 너를 너무 의지하고 있었나 봐. 그동안 민호에게 부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아들에게도 좀 도움을 청해볼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도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윤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경계를 세운다는 건가? 생각보다 괜찮네. 윤서의 작은 용기는 점차 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화 이후 시어머니의 부탁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탁이 있을 때도 미리 전화를 해서 윤서의 일정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서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시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간은 점차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시장에 가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내일 토요일인데 내가 올 때 우리 같이 김치찌개 만들어 먹을까? 내가 재료는 다 준비해 놓을게. 좋아요. 제가 두부랑 파도 사갈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내 핸드폰에 새 앱 하나 깔아주면 안 될까? 요즘 모두가 쓴다는 그 메신저 말이야. 아, 카톡이요?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한편 민호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들러 아버지의 정원 가꾸기를 돕거나 어머니의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정원이랬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이제 아버지가 내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대. 그래? 좋겠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겠네. 응, 엄청 좋아하셨어. 사실 이렇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이전에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 변하고 있나 봐. 윤서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에 집중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의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주 1회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보내세요. 윤서는 요가 매트 위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단지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끊임없는 부탁과 요구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경계를 세우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 어쩌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윤서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강제적인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윤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가 오히려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계속 부탁만 하고 내가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그럼 서로 미워지지 않았을까? 어머님,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고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한가 봐.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윤서는 친구 지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와, 너 달라 보인다. 훨씬 밝아 보여. 어때? 상황이 나아졌어? 응, 정말 많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야. 어떻게? 나는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그래, 맞아. 거절이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지. 오히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일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놀라운 건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민호도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와,
정말 해피엔딩이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야. 가끔은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 윤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중요한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 배움은 그녀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업무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녀는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야.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1년 후 윤서와 민호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사 온 지 1년 6개월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 소통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네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윤서와 민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시에는 다시 이사 가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결국 해결책은 이사가 아니라 대화였네. 그리고 경계 세우기. 맞아. 넌 정말 용기 있었어. 고마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이 된 것 같아.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가까워졌으니까. 윤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과 의무, 개인의 경계는 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와 명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해치기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윤서처럼 경계를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결국 경계선을 그리는 것은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나가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윤서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경계 세우기의 지혜는 마치 씨앗처럼 그녀의 삶 곳곳에 뿌려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후 윤서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명확한 소통 방식과 균형 잡힌 업무 처리 능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동료들도 건강한 업무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 씨는 윤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다른 관계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담스러웠던 이웃 관계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내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은 거죠. 민호는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윤서와의 관계에서도 더 섬세하고 배려시 믿는 태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서의 필요와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법이었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윤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경계를 세우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이것으로 오디오북 경계선 그리기, 가족 사이의 불편한 진실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한 여성의 여정입니다.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
사랑과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살의 윤서는 결혼 6년 차였습니다. 남편 민호와의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죠. 둘 다 일을 하고 아직 아이는 없었으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디자인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민호는 IT 회사의 개발자였습니다. 그들은 중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윤서는 작은 방 하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꾸며 퇴근 후에도 가끔 일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아. 민호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 공간도 인정해주니까. 가끔은 소통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맞는 편이야.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윤서는 이 소식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라니, 내 직장은 어떻게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잖아. 회사에 얘기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직을 해도 좋고. 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지지할게. 다행히 윤서의 회사는 주 3일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었고 그녀는 일주일에 2번만 회사에 출근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부담을 덜어주었고 윤서와 민호는 본격적으로 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부동산 앱을 통해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며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상적인 집을 찾았습니다. 와,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 창문으로 보이는 공원도 좋고 주방도 넓고 무엇보다 내 작업실로 쓸 방이 따로 있어서 좋네. 우리 집들이 파티라도 열어볼까? 그래, 좋지.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부모님 집이랑 되게 가까워. 걸어서 15분 정도면 가. 윤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존경했지만 그들과 너무 가까이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의 시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고 특히 시어머니 영숙 씨는 가끔 윤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걸어서 15분이면 정말 가깝네. 좋지 않아. 엄마가 너랑 가까이 살게 되면 좋아하실 거야. 항상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하셨잖아. 그렇지. 좋을 것 같네. 그 순간 윤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간섭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차피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5분이면 그래도 적당한 거리가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결국 윤서와 민호는 그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과정은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법이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그 스트레스를 상쇄시켰습니다. 이사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느라 바빴죠. 윤서는 특히 자신의 작업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공간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실 정리 다 됐어? 나 이제 회사 가야 해. 거의 다 됐어. 오늘부터 재택근무 시작이니까 집에서 마저 정리할게. 알았어. 그럼 난 이만 출근할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놀러 오신대. 집들이 겸해서. 오늘? 집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이해하실 거야. 난 이만 갈게. 윤서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풀지 않은 박스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거실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회사 업무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 영숙 씨가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집 정말 잘 꾸몄네. 가까이 와서 너무 좋다. 이제 자주 볼 수 있겠어. 네, 어머님. 저희도 기뻐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직 집이 좀 어수선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영숙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윤서의 작업실을 보고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방은 뭐 하는 곳이니? 손님방? 제 작업실이에요. 재택근무도 하고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요. 그렇구나. 방 하나를 다 그런 데 쓰다니. 나중에 아이 생기면 아이 방으로 써야겠네. 네,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윤서는 시어머니에게 차와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영숙 씨는 새집이 마음에 든다며 계속 칭찬했지만 동시에 작은 조언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이렇게 달면 더 예쁠 것 같다. 소파는 저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등등.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떠나기 전에 윤서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다음 주에 마트 세일 때 장을 좀 봐야 하는데 내가 날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버스 타기가 좀 힘들어서. 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서는 이 작은 부탁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와 민호는 새집에 완전히 적응했고 생활 패턴도 안정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윤서는 주 2일만 사무실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더 자주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트에 가는 김에 몇 가지 물건을 사다 달라는 부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주변 약국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런 부탁들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셨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정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의 빈도와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어느 날은 스마트폰 앱 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좀 알려줄 수 있니? 아, 그거요? 간단해요. 사진을 길게 누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한번 와서 직접 보여줄 수 있니? 지금요? 제가 지금 회사 프로젝트 마감 중이라. 그래? 바쁘구나. 그럼 저녁에 민호랑 같이 올 수 있니? 내가 저녁도 준비할게. 알겠습니다. 저녁에 들를게요. 윤서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마감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녁 약속이 생겼으니 더 서둘러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와 민호는 시부모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고 민호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호는 이런 거 설명하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별 말씀을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부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터넷 쇼핑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어느 날은 새로운 TV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런 부탁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친딸 같아. 라는 말을 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부탁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미안한데 내가 머리 염색을 하려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염색약도 샀어. 민호는 이런 거 절대 안 해주거든. 네. 언제 오실래요? 지금 갈 수 있을까? 내가 염색약 가지고 갈게. 그럼 1시간 후에 와주실래요? 제가 지금 일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 알았어. 1시간 후에 갈게. 윤서는 전화를 끊고 캘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설정을 도와달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인터넷 쇼핑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도 일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한데. 윤서는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감이 코앞에 닥친 프로젝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 염색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걱정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윤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머리 염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자랑, 이웃 이야기, 그리고 윤서에게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 등을 했습니다. 윤서야,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빨리 가져야 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네,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 내가 손주 보는 거 도와줄게. 내가 가까이 살잖아. 윤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녀와 민호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윤서는 경력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민호도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리 염색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떠난 후, 윤서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왔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별로네. 어머님이 오셨었어. 머리 염색 부탁하셨어. 아, 그래? 잘해드렸어? 응.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부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도와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머리 염색을 도와드려? 넌 잘하잖아. 엄마도 내가 해주는 걸 좋아하시고 친딸 같다고 하시던데. 나도 내일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해.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잖아. 가끔 도와드리는 건데.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가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 시어머니의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의 비슷한 부탁들도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친정어머니 역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거나 쇼핑을 도와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친정은 멀리 있어서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 그냥 바쁘다고 다음에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다시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변해야 하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윤서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 청소를 도와달라거나 옷 수선을 부탁하거나 심지어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윤서는 매번 이런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감 업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가 내일로 다가와 있었고 윤서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더 다듬으면, 시간이 없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줄래? 어머님, 왜? 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이 블라우스에 단추가 떨어졌는데 내가 좀 달아줄 수 있을까? 너는 바느질도 잘하잖아. 윤서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마감 시간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 3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급격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아, 그래? 바쁘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올게. 윤서는 시어머니의 서운해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작은 도움을 원했을 뿐인데 그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빨리 해드릴게요. 윤서는 결국 시어머니의 블라우스 단추를 달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30분을 잃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감을 앞둔 윤서에게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서둘러 작업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중력은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집중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결국 윤서는 그날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래. 벌써 10시야. 마감이 내일이라서.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좀 늦어졌어. 엄마가 뭐하러? 단추 떨어진 블라우스 수선해 달라고. 아, 그래? 밥은 먹었어? 아니, 시간이 없었어.
내가 뭐라도 해먹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미안해. 그냥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녹초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다행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만족스러워했고 윤서의 상사도 그녀의 일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자신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충분했다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컴퓨터 문제였습니다. 윤서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정말 못하겠어. 네, 어머님. 윤서야, 내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화면이 파랗게 변하면서 뭐라고 글자가 뜨는데. 블루 스크린이군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중요한 사진들을 거기 저장해뒀는데 내가 좀 와서 봐줄 수 있니? 윤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피곤했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말 고마워, 윤서야. 넌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구나. 전화를 끊은 윤서는 차를 돌려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그냥 안 돼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지?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윤서는 자신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왜 아니오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걸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항상 착한 아이,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는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지. 윤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녀는 항상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거나 급식 당번을 대신해 주거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내게 부탁하면 거절하는 게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생각에 잠겨 있던 윤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윤서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이사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어때? 글쎄, 솔직히 좀 힘들어. 왜? 새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집은 좋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부탁을 하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내 삶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부탁들인데? 머리 염색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고치기, 쇼핑 도와주기, 병원 데려다주기. 정말 다양해. 요즘은 거의 매일 뭔가를 부탁하셔. 왜 거절을 못해?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어머님이 친딸 같다고 하실 때마다 더 거절하기 어려워. 사실 이건 비밀인데 내 친엄마도 비슷한 부탁을 많이 하셨어. 그때도 너무 부담스러웠거든. 그럼 내가 원래 그런 성향이구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지. 윤서는 지연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부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그녀 자신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웠어. 특히 가족한테는. 윤서야, 너도 내 삶이 있어. 내 경계를 세우는 건 누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경계. 그래, 경계가 필요한 것 같아. 물론이지. 사람들은 내가 경계를 세울 때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민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나를 이해해 줄까? 그건 내가 솔직하게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지. 하지만 남편이라면 내 감정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통화를 마친 후 윤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녀는 항상 착한 아이였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스맨이 되었을까? 어쩌면
변해야 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어. 윤서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경계 세우기, 거절하는 법, 사람 기대와 나의 욕구. 그녀는 여러 심리학 글과 자기계발 책에 대한 리뷰를 읽었습니다. 그중 한 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신적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문장은 윤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이사를 가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나왔어. 뭐해?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윤서는 민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감정이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나 정말 지쳤어. 시어머님의 부탁이 너무 많아서 내 시간도 없고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 그렇게 많이 부탁하셨어? 난 몰랐네. 응, 거의 매일 뭔가를 부탁하셔. 나도 어머님을 돕고 싶지만 이건 너무 과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좀 더 어머님을 도와주었으면 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봐. 사실 엄마가 널 많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일과 내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함께 어머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엄마한테도 이야기해볼까? 아직은 내가 직접 어머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하지만 내 지지가 필요해. 알았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민호와의 대화 후 윤서는 더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인터넷에서 경계 세우기에 관한 글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자들의 조언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지 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말들이 윤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 바쁘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택시비를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병원 예약을 다른 날로 옮겨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택시 탈게. 통화를 마친 윤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성공에 힘입어 윤서는 더 큰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할 시간을 잡았습니다. 주말 윤서는 시어머니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윤서야? 뭔가 심각해 보이네. 어머님께서 저를 신뢰하고 의지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제 일과 개인 시간 때문에 모든 부탁을 바로 들어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최근에 회사 일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윤서의 말에 영숙 씨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서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부탁했구나. 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걸 좋아해요. 단지 가끔은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서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어머님 댁에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다만 사전에 약속을 잡으면 제가 시간 조절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숙 씨는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자주 부탁했구나. 너도 바쁜데
토요일에 시간 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지. 나도 내 시간을 존중해야겠구나. 정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내가 너를 너무 의지하고 있었나 봐. 그동안 민호에게 부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아들에게도 좀 도움을 청해볼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도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윤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경계를 세운다는 건가? 생각보다 괜찮네. 윤서의 작은 용기는 점차 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화 이후 시어머니의 부탁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탁이 있을 때도 미리 전화를 해서 윤서의 일정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서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시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간은 점차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시장에 가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어머님. 윤서야, 내일 토요일인데 내가 올 때 우리 같이 김치찌개 만들어 먹을까? 내가 재료는 다 준비해 놓을게. 좋아요. 제가 두부랑 파도 사갈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내 핸드폰에 새 앱 하나 깔아주면 안 될까? 요즘 모두가 쓴다는 그 메신저 말이야. 아, 카톡이요?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한편 민호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들러 아버지의 정원 가꾸기를 돕거나 어머니의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정원이랬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이제 아버지가 내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대. 그래? 좋겠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겠네. 응, 엄청 좋아하셨어. 사실 이렇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이전에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 변하고 있나 봐. 윤서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에 집중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의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주 1회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보내세요. 윤서는 요가 매트 위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단지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끊임없는 부탁과 요구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경계를 세우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 어쩌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윤서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강제적인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윤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가 오히려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계속 부탁만 하고 내가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그럼 서로 미워지지 않았을까? 어머님,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고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한가 봐.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윤서는 친구 지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와, 너 달라 보인다. 훨씬 밝아 보여. 어때? 상황이 나아졌어? 응, 정말 많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야. 어떻게? 나는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그래, 맞아. 거절이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지. 오히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일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놀라운 건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민호도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와, 정말 해피엔딩이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야. 가끔은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 윤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중요한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 배움은 그녀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업무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녀는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야.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1년 후 윤서와 민호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사 온 지 1년 6개월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 소통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네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윤서와 민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시에는 다시 이사 가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결국 해결책은 이사가 아니라 대화였네. 그리고 경계 세우기. 맞아. 넌 정말 용기 있었어. 고마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이 된 것 같아.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가까워졌으니까. 윤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과 의무, 개인의 경계는 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와 명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해치기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윤서처럼 경계를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결국 경계선을 그리는 것은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나가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윤서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경계 세우기의 지혜는 마치 씨앗처럼 그녀의 삶 곳곳에 뿌려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후 윤서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명확한 소통 방식과 균형 잡힌 업무 처리 능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동료들도 건강한 업무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 씨는 윤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다른 관계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담스러웠던 이웃 관계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내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은 거죠. 민호는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윤서와의 관계에서도 더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서의 필요와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법이었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윤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경계를 세우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이것으로 오디오북 경계선 그리기, 가족 사이의 불편한 진실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